오늘은 김유정의 떡, 발장구기, 덕희네 가족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처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어느 시골 마을 굶주림에 지친 어린 소녀 옥이, 이름은 옥이에요. 옥이 부잣집 잔치에서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 탈이나 죽을 지경에 처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자, 죽 한 그릇도 배불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옥인의 가족을 통해 당시 민중들의 피폐한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음식으로 인해 봉변을 당하는 어린 옥이를 농담의 소재로 활용하는, 진짜 짜증이 확 납니다. 사람들의 몰인정한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나가 나오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자가 독자의 질문을 가정해서 진술을 이어가는 방식을 통해 독자 내지는 청자와 소통을 한다든가 하는 모습은 판소리 사설투의 형태이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통해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모습들이라든가 행동, 심리를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여러 다른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다든가 라고 함으로써 1인칭 관찰자 시점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건 바로 뭐예요? 자기가 보지 못한 거, 듣지 못한 거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건의 내막이라든가 이면적인 모습은 보여줄 수가 없는 거.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한계거든요. 이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떡을 먹는다. 그렇죠. 사람이 떡을 먹죠. 그런데 이 소설은 떡이 사람을 먹은 이야기이다. 이건 무슨 소리야? 시작부터 새끈해요.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면서요, 사람이 떡을 많이 먹어서 죽을 뻔한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겠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즉 떡에게 먹힌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요런 부분들이죠.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판소리 사설 투에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판소리 사설 투에어조는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그게 개입한다든가 내지는 그게 평가를 내린다, 장면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거나 아니면 주관적인 정서가 노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자주 나와요. 그런 데서 자주 나와요. 이렇게 봐야겠지. 말은 정확하게 그게 무조건 이거다가 아니라 그런 장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좀 황당한 소리인 듯 했으나 그 사람이라는 게 라고 할 때 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 덕희의 딸 옥이, 이 옥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황당한 존재라 어쩔 수 없다. 이제 겨우 7살 난 계집애로 게다가 겨울이 왔건만 소못 하나 못 얻어 있고 겹저고리 두렁이로 떨고 있는 옥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옥이가 매우 가난한 집에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가난하면 이렇게 살까? 하여튼간에 이것도 한 개의 사람으로 칠는지 말는지, 자, 이런 거는 어때요? 서술자의 어떤 주관적인 정서가 확 드러나죠. 그건 내가 알 바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판소리 사설 투여어조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그의 아버지가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그리고 게으르기가 곰 같다는 바로 덕희다. 옥이의 아버지네요. 그리고 이 옥이 아버지인 덕희의 경제적인 처지와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구나 라고 보면 돼요. 너무 우습게도 꾸물거리고 엄동과 주림이 닥쳐와도 눈 하나 꿈쩍이지 않는 신청부, 사소한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인지라. 근데 이게 사소한 일이야? 집안 식구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냥 이거는 이렇게 봐야죠. 그죠?
자, 우리는 가끔 그 눈곱 낀 얼굴을 놀릴 수 있을 만큼 흥미를 느낀다. 결국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떡을 너무 많이 먹어 죽을 뻔했다 라고 하는 오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네요. 여보게, 이 겨울에는 어떻게 지내려나? 오랜 자네 꼭 굶어 죽었네. 자,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거 큰 따옴표 쳐야지, 이렇게. 작가가 실수한 것 같아, 그지? 자, 덕희가 어떻게 겨울 날지를 걱정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면 친구의 대답이, 이때 친구의 대답일 땐 덕희의 친구가 아니라 덕희예요. 오기 아버지. 결국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그렇죠. 서술자가 한 말이죠. 그럼 서술자는 누구입니까? 덕희의 친구죠.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왜 이리야? 내가 누구라고? 아, 지금이야 밭대기 하나 붙일 것 없어도 이래봬도 한때는 다. 자, 역시 여기도 뭐예요? 큰 따옴표 쳐. 내가 누군데? 예전에는 하고 펄쩍 뛴다. 자, 그럼 이건 대화 형태이면서 덕희의 허세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전에 뭐였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지금 밥 빌어 먹고 사는데. 지난날 소작인으로서 땅을 붙일 수 있었던 그 행복을 다시 맛보려는 듯 먼 산을 우두커니 쳐다본다. 결국 덕희는 과거에 소작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뺏기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몰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업신여기 봤는데 약이 올라서 자네들은 뭐 좀 난상분가 하고 낯을 붉히다가는 자네들은 뭐 별다른가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마을 사람 또는 나 역시 여유 있는 집은 아니네요. 풀밭에 슬며시 쓰러져서 늘어지게 아리랑 타령을 했다. 에라 태사 아리랑 뭐 이런 거죠. 자포자기하는 태도고요. 그 다음에 덕희의 곰 같은 성격이 드러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1인칭 서술자고요. 관찰자고요. 그 다음에 덕희 친구고요. 저것도 사람이려니 할 수밖에. 저것도 사람이려니 하는 것은 진짜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만 또 못한 놈 이거예요. 그렇죠. 반어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나는 덕희를 사람 취급하지 않네요. 친구기는 하지만. 자, 여기까지 보면은 결국은 가족들은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는데 가장이라는 사람이 옛날 생각만 하고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보며 나가 반어적으로 저것도 사람이려니 하고 비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집에서 지내는 걸 본다면 당최 도무지 무슨 재미로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것도 지집도 아니고 개똥이네 집이다. 한마디로 별다른 직업도 없이 집에서 뒹굴뒹굴 지내며 살고 있는데 그 집도 남의 집이다. 원체 식구라야 몇 사람 안 되고 또 거기다가 산 밑에 외따로 떨어진 집이라 진짜 멀리 있나 보다. 그지? 건너방에 사람을 들이면 좀 덜 호젓할까? 덜 쓸쓸할까? 덜 외로울까? 덜 심심할까? 하고 필린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내가 덕희가 덜 심심할까 하고서는 빌린 것이 아니라 개똥이네가 워낙에 외지에 사니까 이 개똥이네 식구들이 살면서 너무 외로웠던 거야. 그 다음에 가끔가다 무섭기도 해. 그래서 덕희네를 들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물론 그때 덕희도 방을 얻지 못해서 비대발괄로 비대발괄? 간절히 청해에서 뻔질 드나들던 판이었지만 자 이거는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판소리 사설투의 문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보수는 별반 없고 농사도 바쁜 때나 있으면 좀 거들어 달라는 요구뿐이었다.
한마디로 덕희대가 이 집을 내지는 방이겠죠. 방을 빌리면서 내세운 요구 조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덕희도 얼싸구나 하고 무척 좋았다. 왜? 공짜로 집을 얻게 되었으니까. 허나 사람은 방만으로는 사는 것이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최소한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게 의식은 놔두고 주만 해결된 상태가 되겠네요. 깨갱. 이 집 건너방은 유달리 납작하고 비스듬히 쏠린 험 벽에다가 우중충하기가 일상 굴속 같은데, 야, 이것이 집이 아니구나. 그죠? 겨울때 같은데 들여다보면 썩 가관이다. 가관은 볼만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죠. 윗목에는 오기가 누더기를 들쓰고 앉아서 배가 고프다고 낑낑거리고, 이 배가 고픈 거, 이게 문제야. 그죠? 오기는 누군데? 그렇지, 덕희 부부의 딸. 이 배가 고픈 것은 결국은 이 배가 고파서 나중에 떡을 먹느니 어쩌느니 배탈이 나느니 어쩌느니 하고서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가난. 아랫목에는 화가 치받친 아내가, 왜 아내가 화가 치받쳤어? 그거는 남편이라는 작자가 돈도 안 벌어보다 주고 맨날 꿈쩍하고 그냥 곰처럼 집에 들쑤시 앉아서 댕굴댕굴 거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나는 몰라, 알아서 몰라 하고서는 벽을 향하여 쪼그리고 앉아서 꿈쩍도 안 하고. 자, 그러면 이 아내는 가난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덕희에 대해서 화가 찌받친 것도 있지만, 그렇다면 아내가 나서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아내도 나서지 않고 그냥 꼼짝 안 하고 있어. 딸내미가 지금 아파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낑낑대고 있는데 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가난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놈은 누구야? 이 놈은 덕희겠죠. 아내와 딸 사이에 한 자리 잡고 천장으로만 눈을 멀뚱멀뚱 둥글리고 들여다보는 얼굴이 다 무색할 만치 꼴들이라고 하는 건 이 식구들 전체가 말이 아니다. 자, 이때 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덕희를 가리키는 말일 텐데 서술자가 놈으로 표현함으로써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딸이 배가 고프다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아마 먹는 날보다 이렇게 지내는 날이 하루쯤 더할런지 모른다. 한마디로 이렇게 지내는 날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땅을 잃고 개똥이네 빌부터 사는 옥인의 가족에 대한 소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단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발단 부분에 나타난 인물들을 살피면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가 네 사람이 나와요. 사실은 아버지인 덕희와 그 다음에 오기,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누구? 그렇죠. 오기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오기의 어머니는 별다르게 우리가 따로 살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발단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은 결국 누굽니까? 덕희죠. 이 덕희를 소개함으로써 오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덕희, 과거 소작인이었으나 논을 빼앗기고 개똥이네에 빌려 사는 처지예요. 가난하고 생활력이 없으며 가족을 부양하기보다는 체념하고 사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 덕희는 1930년대 몰락한 농민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오기는 어떤 인물입니까? 라고 한다면요,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낑낑대지만 부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나 1인칭 서술자죠. 1인칭 서술자이면서 관찰자고요. 그 다음에 덕희의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발단 부분에서는요, 오기가 지금 배가 고파서 낑낑대고 있는데 아버지인 덕희가 방치하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그 다음에 나는 오히려 덕희 아버지를 친구로서 걱정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유정의 떡 발단 부분, 덕희네 가족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덕희 내지는 오기가 처해 있는 처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